라오스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여전히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덜 발전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09년 라오스의 1인당 평균 소득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2,700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돈으로 무시했던 라오스 친구 한국에서 5년 만에 돌아왔더니 여러분은 라오스의 평균 월급이 겨우 1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즉 한국에서 일을 하면 한 달 만에 라오스 평균 월급의 2년치를 벌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돈을 벌러 온 라오스 노동자들은 한국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유했던 친구와 가난했던 자신의 처지가 한국행 때문에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라오스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노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친구의 상황은 가난했던 사연자의 한국행 때문에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라오스에 살고 있어요. 이름은 수냐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기 어려워하죠. 꿈꾸는 미래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항상 꿈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하지만 꿈은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노력했고 한국에 다녀온 후 꿈에 더 빠르게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한국에 가게 된 이유는 저의 오래된 고향 친구 매티의 덕이 크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로 인해 제가 많은 혜택이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건 아니랍니다. 오히려 보여주고 싶은 오기가 생기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제가 자라고 큰 지역은 라오스 북쪽 지방의 루앙프라방이에요. 주로 농사일을 하죠. 저희 집은 소유한 토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고 돈의 일부를 임대료로 지불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반면 동네 대부분의 땅을 보유한 부자가 있었는데 불이 그 집 딸이 제 친구였어요. 앞에서 말했던 매티죠. 농사일이 그렇듯 노력하더라도 그 차이는 정말 귀요.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 그 땅이 임대가 아니라 본인의 땅이라면 부를 축적하는 건 1도 아니죠. 제 기억으로는 유치원 다닐 무렵만 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고 기억나요. 입고 다니던 옷, 살던 집의 크기 등이 비슷했거든요. 그러다 매티 부모님이 무리해서 농장을 넓혀갔어요. 집을 포기하고 토지를 살 정도로 하트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매티의 집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사기 위해 집을 팔고 허름한 나무집에 살던 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요. 여전히 저희 집은 부족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넉넉해 저축을 여유있게 할 정도도 아니었어요.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매티 집처럼 무리하게 노력했던 시기가 없으니 부의 축적 크기도 달랐습니다. 친했던 매티와의 관계도 사는 곳이 멀어지고 환경이 달라지니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매티는 절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런 관계가 싫었던 전 매티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제가 부모님께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성실히 일생을 사셨고 저를 대학까지 보내줄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과 매티 부모님의 인생, 그리고 저와 매티의 현재 상황들을 생각해 볼 계기가 있었어요. 매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별다르게 대학을 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분간 쉬면서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다는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전 달랐죠. 부모님을 따라 농사일을 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에 갔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게 나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은근히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는 않았지만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정기적으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매년 꿈을 향해 쫓는 친구들과 다르게 어딘지 모르게 놀면서도 여유있는 매티를 보면 부모님 밑에 있으니 걱정이 하나도 없나 보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죠. 저와 매티의 시작선이 다르다는 건 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해가 지났어요. 여전히 동창들은 불안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다른 세계라는 듯 신기하게 이야기를 듣는 매티의 모습에 한 친구가 뭐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부모 밑에서 언제까지 놀 거냐고요. 독립을 해야 하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부모님 밑에 있을 거냐며 쓴소리를 날렸어요. 미래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아르바이트하며 힘듦을 토로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이해할 수 없단 듯이 신기해하는 매티의 모습에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냉랭해진 분위기에 누구도 섣부르게 말을 꺼낼 생각을 못했죠. 그때 정막을 깨고 말을 시작한 건 매티였습니다. 자기도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고 대금을 하며 누구보다 부모님 밑에서 독립을 꿈꾼다고요. 일도 하지 않고 대학도 가지 않은 매티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우습게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머무는 걸 아는데 무슨 수로 돈을 벌고 저금을 하냐고 물었죠. 그러자 매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내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농사하는 부모님 밑에서 가끔 일을 도와드리고 용돈을 받는데 돈을 모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독립을 하고 싶어 부모님이 주시는 돈을 어느 정도만 쓰고 모으기 시작했는데 아직 1년이 조금 안 되었지만 많은 돈을 모았다며 계좌를 보여줬습니다. 무려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죠. 그곳에 있던 저와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중에는 대학을 가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한 달에 4만 원의 월급을 벌었어요. 회사에 취직한다 해도 달라질 건 없었죠.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라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직장을 다닌다면 평균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아요. 취직하고 경력이 올라 월급이 올라도 20만 원을 넘기기 어렵죠. 그런데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알았던 매티는 부모님한테 받는 돈으로만 무려 100만 원을 넘게 모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도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죠. 원래 돈이라는 건 자신이 가진 시간을 열심히 일했을 때 받는 보상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온전히 저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부모님께도 드려야 하고 옷도 사 입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비율은 적었어요. 하지만 매티는 아니었죠. 풍족하게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해도 웬만한 사람들 연봉만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친구들보다도 더 여유 있는 삶을 즐기는 게 가능했어요. 저 이외에도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원하는 삶이었으니까요. 많은 땅을 갖고 있는 부자 부모님을 둔 풍족한 매티의 삶은 제가 살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에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부모님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매티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가 노력하지 않고 놀고 있는 동안 나는 내 노력으로 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됐다고 자랑할 날이 올 줄 알았죠. 심장이 쿵쾅대고 머리는 어지러웠어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 취업한다 해도 우리 둘의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진 않았습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것도 방법이겠죠. 하지만 저는 저에게 그럴 만한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때까지 저를 지원해줄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았죠. 그때 제게 희망처럼 다가온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빠르게 취업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정보를 찾아본 결과 외국에 나가 일한다면 라오스 사람들은 한국을 선호했어요. 미국처럼 인종이 아예 다르지 않고 아시아인으로 이질감이 덜해 상대적으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적다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한국인들이 잘 사는 나라 사람들 치고 있었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하다는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한국어를 배우는 것 뿐이었어요. 전공을 살려 한국에 취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한국인들의 능력을 생각할 때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똑똑해서 학업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것 같았거든요. 라오스에선 대학을 나왔지만 한국에 가면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처럼 제조업 같은 곳에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기 위해선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했고요. 한국에 계속 살 게 아니고 돈을 벌러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전공보다 한국어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졸업할 때쯤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대로 순탄하게 비자를 취득하고 한국의 한 제조업체에 취업도 할 수 있었죠.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해 생산 라인에서 작업 준비를 했어요. 제주된 업무는 제품 생산을 위해 재료와 기계류를 운반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죠.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야 했어요. 점심을 먹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생산 라인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 과정에서 생성된 불량품을 처리하는 걸 5년 동안 쉬지 않고 했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굴러가듯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 일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책임감을 느끼며 집중하고 항상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 받았던 돈은 라오스에서 받던 돈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라오스에서의 한 달 월급을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가끔 휴일에도 업무를 해야 하는 날들이 있었어요.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일을 했는데 전 빠지지 않고 신청했죠. 휴일에 일을 하거나 야근을 하게 되면 수당을 더 많이 줬거든요. 같은 시간을 일해도 월급에서 느껴지는 폭이 컸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시간이 즐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식사 제공을 해준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어요. 밥 말고도 국과 3가지 반찬으로 구성되었는데 매 식사 시간마다 다른 반찬으로 구성되어 감사하게 잘 먹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낼 때는 자연스럽게 살이 찌게 되더라고요. 타지에서 생활하는 걸 걱정하였던 부모님도 5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 다시 만났을 때 더 건강해진 게 보기 좋다며 좋아하였을 정도예요. 규칙적인 생활, 맛있는 식사, 그리고 쌓여가는 통장의 잔고로 한국 생활은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 좋았던 점은 가끔씩 쉬는 날에 한국을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겐 너무 행복한 생활로 기억돼요. 한국 물가가 비싸서 처음 놀러 갔을 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무언가를 사 먹으려고 할 때마다 고향에 있는 가족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밥 먹는 돈도 아끼려고 도시락을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라오스와 한국에서 벌 수 있는 돈의 차이가 있으니 물가가 비싼 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지출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라오스에서 누리지 못했던 상류층의 생활을 한국에서 일하며 누리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오스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회 전체가 한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으니까요. 라오스 상류층이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들을 한국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5년이라는 시간도 아주 빨리 갔어요. 한국에 머물 수 있는 비자가 끝나기도 했지만 제가 목표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모으다 보니 이제는 라오스로 돌아가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기쁜 마음으로 라오스로 되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구매했어요.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루고 다시 라오스로 가는 발걸음은 정말 가벼웠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부모님께도 다른 삶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따뜻했던 한국 사람들 덕분에 좋은 추억도 쌓고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비행기 안에서 내내 뿌듯했어요. 5년 만에 고향집에 도착했더니 매티가 와 있었습니다. 전 놀랐어요. 왕래를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던 적은 이미 오래전이니까요. 제가 한국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온다는 소리를 들어시 오랜만에 보고 싶어 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매티가 어떤 소리를 해도 당당하게 받아줄 수 있을 정도로 제 자신이 한국을 다녀와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매티와 마주보고 앉았어요. 한국에서의 일상들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았죠. 매티는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더 열심히 용돈을 모았대요. 제가 한국으로 돈 벌러 갔다는 걸 알아서 매티도 더 열심히 돈을 모았다는 거죠. 그런 말의 뉘앙스는 힘들게 한국에서 돈을 벌어봤자 자신이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모은 돈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진심이 깔려 있었어요. 제가 얼마를 벌어왔는지도 모르고 저희 지난 5년간의 노력이 무용지물이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 했죠. 오랜만에 만나자마자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매티를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매티가 얄밉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변화된 제 상황을 솔직히 전했어요. 너네가 얼마 벌어왔을 것 같아? 그러자 매티는 제가 당당하게 물어볼 거라는 걸 예측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당황하더니 우물쭈물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시 물었죠. 내가 한국에서 얼마를 벌어올 줄 알고 나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모아왔냐고 말이죠. 그러자 매티는 솔직히 500만 원은 모아왔어야 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매티가 그 정도의 돈을 모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외국까지 나가 고생을 하고 왔는데 자기보다 조금 모았으면 불쌍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라오스에서는 1년에 100만 원을 모으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버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 매티 스스로도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모아온 자신이 엄청 자랑스러웠겠죠.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어요. 한국을 다녀오기 전이라면 매티의 그 말에 자존심도 상하고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을 도저히 노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을 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 다녀왔고 선진국에서 5년이나 지내다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더라고요. 매티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요. 조용히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통장 잔고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1심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6천만. 매티는 몇 번이나 제 통장에 잔고를 하나씩 없었죠. 세고 또 세어봐도 변함없는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보더니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부자가 돼서 왔냐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까무러치는 매티를 보는데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죠. 이제 더 이상 매티와 비교하며 제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진 않아요. 한국 생활을 통해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거든요. 부모님께 이제 더 이상 임대가 아닌 부모님 땅에서 농사를 지으시라고 땅도 사드렸습니다. 집도 크진 않지만 새로 지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에요. 한국에 5년 생활해보니 라오스가 한국을 본받아 성장하면서 무엇을 필요로 할지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소중한 시간 덕분에 고향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라오스 여성의 경험담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사실에 좌절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한국행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스스로의 힘으로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가난도 스승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녀는 부자 부모님을 두지는 않았지만 가난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 덕분에 오히려 친구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 한국이 있었다는 사실이 반갑고도 뿌듯한데요. 라오스에서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오스 아가씨 행복하세요.